오늘 부정선거 음모론 얘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 다가오는 일정에 대한 선거 방송의 공정성, 그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짚고 싶습니다. 좀 전에 방통위도 그리고 선관위에서도 이에 대한 중요성 동의를 해주셨고요. 선거가 이뤄지게 되면 선거방송은 유권자가 여론조사 결과를 획득을 하고 후보자 토론회도 보고 전문가들 여러 가지 대담도 만들어지고 민주주의 꽃이라 불린 선거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죠. 다가오는 중요한 선거 때문에요. 저는 선거방송이 과연 현재 공정한 환경에서 국민께 전달될 수 있을까 깊은 우려가 있고요. 선거방송 뒤에서 일어나는 일을 오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선거방송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선방심의가 중징계인 법정 제재 방송사에 내리면 방송사, 제허가, 재승인, 감점 사유까지 되죠. 네. 한마디로 국민들이 보신 선거방송은 방심위에서 어떻게 마음만 먹으면 컨트롤할 수 있는 구조라고요. 왜냐하면 이 선거방송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대한 조직 그리고 구성은 방심위라는 곳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거든요. 그리고 현재 방심위원장 류희림 위원장은 선방심의원을 작년에 극우 일베 성향의 인물을 임명한 바 있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작년 국정감사에서 공원연 출신의 한정석 선방심의원의 한강작가 노벨상 수상에 대한 폄하, 한글을 세종대왕이 만들지 않았다, 광주 지역 비하, 이렇게 극우적 시각과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죠, 그분은? 그분은 이제 자진 그렇죠, 사퇴했죠. 그래서 이번 재보궐 선방심의 구성할 때 방심위원 추천할 때 친일 뉴라이트 성향의 공원연 배제했다고 들었었습니다. 맞나요? 네, 이번에는 공원연 출신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원연 배제가 됐나요? 실제로? 공원연 출신의 추천을 받지 않았습니다. 추천을 받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공원연 출신이 몇 명이나 현재 선방심위원으로 들어왔나요? 그건 조사해 보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해보십시오. 오늘 증인 출석 회피한 권상희 선방심의위원장은 사실상 공원연의 실질적인 핵심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셔가지고 체크를 해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둘러 말씀을 하시는데 배제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도 지금 복수의 공원연 출신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사무총장님, 저는 위원장이 안 나와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사무총장님한테. 곧 있을 수 있는 조기 대선에 대한 선방심의 구성도 이런 식으로 구성하면 어떻게 선방심의의 공정성을 국민이 믿을 수 있나요? 보궐선거 선방심의 구성도요. 다시 가셔서 체크하시고 제척 대상 있으면 제척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실에서 체크하겠습니다. 극도의 공정성을 가져가야 되는 선거방송이 돼야 되는데 선방심의가 이렇게 정파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그리고 그에 앞서 방통위원회.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버넌스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가오는 보궐선거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기 대선 이야기 많이 하시죠. 그 중요한 선거를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류희림 방심위원장 방송 지형 하에서 치르게 됩니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님. 네. 가장 독립적이고 가장 공정한 선거를 지켜야 되는 사명감 가지고 계시는 독립적인 헌법기관 중앙선관위에서는 현재 지금 방금 들으셨듯이 선거방송심의가 이렇게 정파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저희들이 그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질 때 저희들도 저희 위원이 거기에 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네. 법상 그거 이외에는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직행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함부로 의견 내는 것은 적절하지 그렇죠. 않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네. 그런 식으로 구성되고 있는 것은 체크를 하시는 게 네, 저희도 저희도 중립성에 시비가 걸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는 작년에 선거방송 심의만큼은 가장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짐을 가치로 가지고 있는 중앙선관위로 이관되어야 된다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앙선관위, 방통위, 방심위 의견 조율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선거방송심의가 과연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 구조인가 현재 상황에서 논리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이에 대해서 혹시 방통이나 방심이나 좀 좋은 의견을 낼 수 있으면 들을 의향도 있습니다. 동시에 그러한 방송 지형 하에서 치러지게 될 조기 대선에 대한 우려 또한 국민께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남아서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강차관님, TSMC 얘기가 나온대요. 어제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아주 뜨거웠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님 발언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시는데 저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논평 요청이 저한테 많이 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 쓴소리에서 논리적으로 맞는 것을 그렇게 찾지는 못했고요. 발목 잡기 쪽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건설적이지 않아요. 저는 TSMC 같은 모델로 가야 된다는 것에 현재 대한민국 상황상 상당히 좋은 처방이라는 것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빠진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정부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는 걸로 이야기가 끝나서는 안 되고요. TSMC가 성공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경력을 쌓은 현장 경험이 정말 풍부한 인사이트를 갖춘 전문 경영인이 있어서였거든요. 그래서 과기정통부는 이 AI 논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엔 인력 확보, 그것도 고급 인력 확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이에 대한 총력을 좀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니지만 인력 확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